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나라고 그러면서도 매우 슬기로운 나라고 그리고 상당히 행동하는 템포가 영국 사람들이 좀 느리고 느리죠. 네. 느리고 그러나 확실하고 네. 끈질기고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네. 그럼 무자비할 때는 엄청나게 하고 특히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700년 지배입니까? 왜? 예. 그 세계 역사에서 가장 700년 지배라고도 볼 수 없고요. 1900 2차 대전 마치고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유사 이래에 계속 아일랜드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또 그리고 아일랜드 이제 독립운동을 다루는 영화가 많이 나온단 많이 말입니다. 나오죠. 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결국 그것도 종교죠. 종교진 기본 가톨릭과 그러니까 가톨릭과 성공의 성공회의 대결이 예, 대결. 가톨릭과 성공회의 대결이 이 정말 뭐 종교 문제는 유럽에서 뭐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종교가 정치나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이에요. 오시겠으면 영국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부자 간에도 정치와 종교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죠. 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념의 문제니까. 신념의 문제니까. 예. 그런데 비하면 한국이 참 영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나라가 되겠어요. 교회 옆에 절이 있고 그렇죠. 또 싸우지도 안 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종교 분쟁이 별로 없었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불교와 유교의 유연성, 특히 불교. 예, 그 보면은 불교도 뭐 어떻게 보면 유일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일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그 문제가 독선이거든요.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독선적인 종교 세계가 다 만난 겁니다. 거기에요. 유대교, 이슬람, 예, 이슬람, 기독교 세 개가 유일신만을 주장을 하는 게 세 개가 뭉쳐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나 유교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종교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영국을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국에서 40년 살면서 느꼈던 영국인들 그 하나는 영국인들이 원래 천성이 착한 민족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건축하고 사냐면 교육과 교육으로 감정 조절하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순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영국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무자비하느냐가 퍼센테이지입니다. 예를 들면 30% 무자비한 사람이 있고 20% 무자비한 사람이 있고 10% 무자비하는데 전혀 무자비 않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뭔가 요인이 착해 보이긴 하는데 정말로 지금 착한 사람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민족을 순화를 시킨 하나의 방식이 종교와 교육과 사회관념 이런 것이 아니냐는 그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견제가 들어오니까 예. 그것도 이제 왕도 귀족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귀족들이나 지배계층이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통치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국인들은 귀족들을 존경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옛날 중세 봉건제도의 특징이 합니다만은 봉지 안에 있는 경우는 보호를 받아요. 소위 말하는 귀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 밖에 옛날에 가장 심한 처벌이 로미오 앤 줄리엣에 나옵니다만 줄리엣이 사고를 치니까 뭡니까 추방. 추방 도시 베르나에서 추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성 밖으로 쫓아내는 그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들 많고 목숨이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도 영국인들 마음속에는 귀족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전통이 아직도 피 속에 남아 있고 그래서
영국인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 존경하고 존경하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음. 그 경찰, 뭐 소방관, 뭐그 앰뷸런스, 심지어 기사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중세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 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정적을 제거하더라도 뭐 삼족을 멸하라 이런 게 없죠. 아, 그건 없죠. 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뭐 이렇게 예. 죽이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어, 연좌제라는 것 연좌제라는 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주 좀 당당한 것처럼. 예. 영국에 보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팔말 스트리트라고 옛날에 미국에서 나온 담배 팔말이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그 팔말 스트리트가 영국의 상류층들의 사교 클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클럽이 아니고 사교 클럽이 있는데 사교 클럽의 멤버가 그 파렴치 않은 죄를 저지르면은 추방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클럽에. 그 이제 거기 나오면은 파렴치 않은 죄를 저지르고 나오면은 그 모라토리움을 시켜요. 왜냐면 멤버들이 말을 안 겁니다. 완전히 투명인간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나오게 만드는데 그 아들은 많이 멤버였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멤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연좌제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영국적인 뭐 상류층을 영국적인 행태의 하나의 그 예가 타이타닉호 침몰 아닙니까? 예. 타이타닉호가 전해항해를 할 때 거기 영국과 미국의 상류층이 많이 탔거든요. 아, 그럼 돈이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몰할 때 뭡니까? 구명보트가 부족해가지고 네, 여자 먼저 태우고 예. 또 어린아이 먼저 태우고 어린아이 먼저 태우고 예. 그 남자는 뒤에 예, 타도록 예, 그렇게 타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누가 뭐 항의한 사람도 없었고 예.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1,500명이 죽었을 거예요. 1,500명이 죽었는데 거기 뭐 양쪽에 다 유명한 부자들 들어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영국의 방식이 우리나라식으로 수사를 해서 몇 사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주가 선주도 거기에 탔었는데 살았습니다. 그 자기가 구명정을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장은 죽었습니다만 선주는 그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 대신 상류사에서는 매장됐겠죠. 물론이죠. 그건 뭐 물론이지만. 그러고 그 마지막에 악단 7인지 8명이 모르지만 뭐 영화에도 유명하지만 끝까지 연주를 하면서 대화 운명을 같이 하는 타이타닉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 사람 하면 이제 느껴지는 게 그런 조상이라고 그럴까. 자존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명예심이잖아요. 명예심이고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의 뭐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책이 안 팔리겠습니다. 책 내용을 다 공개를 하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 쓴 사람들이 다 신경 쓰는 게 머리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책방에 가가지고 머리글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머리글 사실은 그 일리가 있어요. 머리글 읽어 보면은 왜 책을 썼는지 그 핵심이 나오는데 머리글 길게 안 썼네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이고야. 제가 읽어도 되지만 이건 저자에서 알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오늘 대담을 끝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권설가 선생님 특히 이거 말고도 두터운 유럽, 이건 또 유럽 전체를 또 두텁게 쓴 두터운 유럽, 이것도 한 600페이지 됩니다. 두터운 유럽이 있고 예술인과 문학인, 뭐 화가, 음악가의 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번역도 하시고 영국인 발견 케이트 폭스의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영국인의 본성을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저 책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머리글입니다. 제가 별로 그 목소리도 좋지 않고 경상도 발음도 있고 촌스럽습니다. 그래도 참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 책을 내는지에 대해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을 말하는 책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단기간에 영국을 살다 간 사람들이 쓴 견문록이지 영국에 오래 살아온 사람이 쓴 책은 저의 책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이 단어 앞뒤에 그 코테이션이 붙었습니다. 코테이션 인용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의 책임감으로 지난 10년간 영국에 대한 글을 한국 언론 여기저기에 줄기차게 써왔습니다. 핫하고 힙한 영국도 그런 글들의 결실입니다. 저는 영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영어가 이 나라의 말이고 우리는 단 하루라도 영어를 접하지 않고는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어의 고향 영국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영어를 통해 들어온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왜 영국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코테이션 마크입니다. 인용 부호 시작 열고 아는 듯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괄호 닫고입니다. 그러나 아는 듯하다와 안다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영국을 알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구태의연한 이유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지구 면적 5분의 1을 차지하는 53개국 영연방의 수장국이 바로 영국이라는 사실이 그중 하나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땅은 겨우 10%밖에 크지 않고 인구는 우리의 남북 합계인 7,720만 명보다 1,000만 명이나 정도나 더 적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장례식을 세계 인구의 53%인 41억 명이 보았다는 사실은 영국이 가지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국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뚜렷한 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경제력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5위권 국가 중 인구 1억 명 이하의 국가는 약 8,380만 명의 독일과 영국뿐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개의 나라도 아니고 신사의 나라도 아닙니다. 영국에는 이제 국가 경제를 좀먹는 영국병도 없습니다. 영국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딱히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저력과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저력과 매력을 이 책을 통해 조국에 계시는 여러분께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저의 영국 생활 동안 모국 한국도 제가 떠날 때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걸 귀향할 때마다 느낍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저의 첫 손자 주아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쯤인 20년 뒤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국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을 알면 세계를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국 이야기 계속 전해주시고 영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